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9월 24일 목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네, 오늘은 남녀 손잡는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남녀 손을 잡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잡으시는지 다 잘 듣고 골라주세요. 이성이 먼저 첫 데이트 순간에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걷기 시작하면 바로 어깨에 손을 올린다. 2번, 손가락을 휘감으며 손을 꼭 잡는다. 3번, 손가락 하나만 잡는다. 4번, 상대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둔다. 네, 이 심리 테스트로 오늘 하루 여러분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 첫 길이라 아직 누군가의 손을 잡으신 적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따뜻하게 다른 사람의 손 또는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심리 테스트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을 위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 데이트를 했어요. 썸녀 혹은 썸남과. 그런데 이 남녀 손잡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심리 테스트를 알아보고자 하는 테스트인데요. 이 이성이 먼저 여러분의 손을 덥석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걷기 시작하면서 바로 어깨에 손을 올린다. 2번, 손가락을 휘감으며 손을 꼭 잡는다. 3번, 손가락 하나만 잡는다. 4번, 상대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둔다. 어떤 것을 고르셨는지 바로 고르셨죠? 그럼 바로 풀이 들어갑니다. 1번은요. 걷기 시작하면 바로 어깨에 손을 올린다 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이끌리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일을 알아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맞나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 또 제작을 맡아주시는 이정일 PD님이 고르신 거기도 한데요. 아주 맞다고 하시네요. 한번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휘감으며 손을 꼭 잡는 사람은요. 이러한 그런 자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응석바지 타입이면서도 외교적이고 또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꽤 멋부리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2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항상 상대의 동의를 얻은 후에 행동하고 싶어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 손가락 하나만 잡는다. 엄지손가락을 잡느냐, 또 검지, 중지, 약지, 5번째 손가락에 따라 풀이가 다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을 잡으신 분은 이 성적인 의미를 좀 향한다고 합니다. 검지는 리드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또 중지는 음란한 약간 성격이 있으신가 봐요. 약지는 좀 약간의 그 이상형에 대한 이상을 가지신 분, 좀 동경 같은 게 가지신 분이고요. 5번째 손가락은 영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 연인을 오마주의 대상처럼 좀 영감을 갖고 좀 경이롭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4번째가 상대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둔다죠. 4번을 선택한 여러분은 의존형 그 자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제가 욕한 게 아니고요. 여기 심리 테스트가 그런 거예요. 사귀는 사람 사이에는 아마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좀처럼 친밀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런 이성과 사귀어봤자 돈과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피곤하기만 할 테니 그냥 정들기 전에 헤어지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심리 테스트 한번 알아봤고요. 심리 테스트를 통해 하나하나씩 여러분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코너죠. 오늘의 날씨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은 비가 오다가 점차 낮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비는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예상 강수량 알려드릴게요. 제주도는 30에서 80mm고요. 전남 해안, 또 경남 해안은 20에서 60mm, 전라북도 전남 내륙지방은 5에서 30, 강원 남부 동해안은 5mm 정도의 비가 온다고 하네요.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 사이로 전망되고요. 낮 최고기온 역시 23도에서 28도 사이의 전국적인 분포 보이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네, 내일 남해상에는 물결이 다소 높게 일고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당신을 위한 지식 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이죠. 오늘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 에이즈 백신 임상 실험이 최초로 이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2009년 9월 24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태국 보건부와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태국에서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에이즈 백신 임상 실험이 사상 최초로 부분 성공했다고 하네요. 실험 결과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31% 정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HIV라고 하죠.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이 에이즈의 원인으로 규명된 뒤 지금까지 2차례 대규모 백신 임상 실험이 있었으나 이 실험에서는 백신의 효과가 있는 사람이 극소수여서 유의미한 이 결과는 얻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또 2000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00년 북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방한한 날이기도 하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9월 24일 판문점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김일철 국방위원장이 넘어왔고요. 성남 서울공항에서 우리 공군이 특별기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해 조성태 국방장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두 국방장관은 이틀간 제주도에서 분단 이후 첫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또 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제거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글쎄요, 아직까지 좀 불안한 거 보면 이때가 좀 효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나 봅니다. 북한 대표단은 26일 고 이틀 뒤에 돌아가기에 앞서 청와대로 찾아가 김대중 대통령도 예방했다고 하네요. 네, 2009년으로 다시 또 1년 전으로 가보면요. 기아 타이거즈가 12년 만에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우승한 날이기도 합니다. 기아 프로야구팀 기아 타이거즈가 군산 홈 경기에서 히어로즈를 5대0으로 꺾고 80승 48패 4무를 기록하며 남은 한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기아의 한국 시리즈 진출은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가 1997년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지 12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오늘의 역사입니다. 이 서울대병원에서 체외 수정 5쌍둥이가 출산된 날이 또 오늘이라고 하네요. 이 나팔관 수정 방식으로 5쌍둥이가 이날 세계 최초로 탄생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1987년 9월 24일 배란장애로 임신이 불가능했던 노모 씨에게 이 난관 수정 방법을 이용해 6쌍둥이의 임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제왕절개 수술로 사산된 한 명을 제외하고는 5쌍둥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출산됐다고 하네요. 세계의학계 보고에 따르면요, 이 나팔관 수정 방식으로 탄생한 쌍둥이 분만 기록은 1986년 이탈리아에서 3쌍둥이가 최고고요. 자연 분만을 통한 국내 다산 기록도 5쌍둥이가 최고였지만 사산됐다고 하네요. 이런 점에서 보면 참 5쌍둥이 지금 잘 크고 있을까요? 대단한 아이들 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가 새로워집니다. 오전 7시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로 상큼한 아침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민동기의 뉴스바로 아침 시사 총정리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따뜻한 일상을 11시부터 정오까지는 노혜경의 그 옆세가 이어집니다. 국민라디오 오전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왔는데요. 게시판 보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잠깐 보니까요. 독한소망님은 아침에 모닝 세트, 새벽에 딸 하경이랑 기도하러 갔다가 찍으신 사진도 올려주셨고요. 포항에 거주하시는군요. 포항 맥도날드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엘비스 33님이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까칠한 이주부님, 또 청라에서님, 날고 싶은 토끼, 또 꼴통 IT, 그리고 아들의 미꼬파님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잠깐 또 볼까요? 떡이맘님도 오셨고 또 독한소망님은 시도 한 편 올려주셨네요. 정권교체 이룩하자라는 이 대단한 닉네임을 가지신 분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에별리고님, 그리고 에마리오님, 하늘맘님, 삼선버스님, 오늘 아침 딴짓하느라 출석 체크가 늦었다고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출석 체크로 게시판에 고개를 빼꼼빼꼼 내밀어 주시고 계시네요. 이런 분들이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럼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알아볼게요.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소식을 또 두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 삶은 달걀 흰자를 다시 날개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삶은 달걀 흰자를 다시 날개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호주 과학자가 이 독특한 연구 업적을 세운 과학자들에게만 수여한다는 이그노벨상을 수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삶은 달걀 흰자에 굳어진 이 단백질 구조를 물리적인 회전력을 이용해 원상태로 되돌리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계란 흰자에 열 에너지가 가해지면 흰자 위에 단백질이 서로 얽혀 젤 상태의 구조를 띠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삶은 달걀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회전력을 이용해서 이 단백질 구조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해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소 황당해 보이는 이 장치의 활용 가능성, 의외로 무궁무진하다고 하네요. 이 회전력을 사용하면 단백질 구조에 관련한 화학 처리에 보다 정교하게 인간이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약 연구 분야에서 특히 희소식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비용 절감, 또 자원 낭비 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전문가들은 제약업계의 판도를 뒤집어 놓지 않을까, 또 정유 및 식품 산업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관측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약간 아침에 듣기엔 섬뜩한 소식이죠. 여름이면 참 등골 오싹하고 좋을 텐데 50대 남편이 결혼기념일 날 벼랑에서 부인을 밀어 살해했다고 하는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2012년 9월 29일 미국 콜로라도 로키산의 가파른 벼랑에서 한 여성이 밑으로 추락해 사망했죠. 당시 함께 등반했던 남편은 부인이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며 눈물을 떨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특히 이날이 또 부부의 12번째 결혼 기념일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얼마 후 이 사고가 살인사건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와 현지인들에게 큰 충격을 떨어뜨렸죠. 이 목격자도 없었던 이 사건의 유일한 진술자, 바로 남편이 진술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부인 몰래 무려 45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 그런 점들을 검찰이 수상히 여겨 계속해서 추적한 결과 고의적으로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인을 산에 데려가기 전 이 남편이 9차례나 이곳을 방문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했었고요. 또 완벽한 살인 장소를 찾기 위해 주로 주말에 차를 타고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숨진 부인이 성공한 안과 의사라고 해요. 그래서 집안 역시 매우 부유해서 명백하게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또 이제 증거품으로 남편의 방에서 X자가 그려진 지도가 공개됐는데요. 이 지도에 X자가 향하는 곳이 바로 그녀가 떨어져 숨진 곳이라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이 해롤드의 첫 번째 부인 역시 지난 1995년 한적한 도로에서 타이어를 갈던 중에 차량이 깔려 숨졌다고 합니다. 역시 이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가 해롤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 네, 생활의 꿀팁 시간이죠. 모르면 손해고 또 알면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입니다. 다 쓴 딱풀통을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끈적끈적한 물풀을 많이 사용했지만요. 요즘은 딱풀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딱풀을 다 쓰고 나면 왠지 그 딱풀통, 노란 통 굉장히 아깝지 않으세요? 이 딱풀통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 쓰고 난 딱풀통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 너무 조그맣해져서 쓰기 어려웠던 비누 조각들 버리지 마시고 꾹꾹 눌러 담아주세요. 그럼 일명 이 비누 스틱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딱풀을 쓰듯이 돌리면 비누가 나오는 거죠. 요런 게 참 좋은 게요. 저는 써봤더니 이 셔츠의 깃부분이나 소매 부분 같은 곳은 이 딱풀 이 비누로 손빨래 할 때 참 편리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아마 이 주부님들이나 1인 가구 분들이 참 좋아하실 내용인데요. 음식물 쓰레기통의 냄새 없애는 방법, 그 지긋지긋한 냄새를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방 근처에 보통 음식물 쓰레기통을 두게 되는데 아무리 깔끔하게 관리하려 해도 뚜껑을 열 때마다 냄새가 나서 아주 불편하셨죠? 이 냄새를 깔끔하게 없애는 방법 있습니다. 먼저 이 음식물 쓰레기통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시고요. 그 신문지에 락스를 뿌려주시고 또 그 위에 비닐봉지를 깔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이 며칠이 지나도 냄새가 전혀 안 난답니다. 게다가 이 비닐 밖으로 습기가 나와서 신문지가 쑥 흡수하기 때문에 보송보송한 비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4가지 코너를 여러분과 함께 달려와 봤는데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제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시간이 끝나니까 너무 아쉽네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끝곡으로 성시경의 당신은 참이란 노래 선물로 드리면서요.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힘내세요. 오늘 하루 화이팅이라고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말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정일 PD 그리고 진행의 신지혜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